자, 오늘 할 거는 이제 65페이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이렇게 있는데요. 크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방정식, 부등식 하는 건데 지수 범위로 끌고 와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2의 x제곱은 하면은 8이다. 이렇게 등식으로 연결된 거를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 이 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를 방정식에 뭐라고 하지? 해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 2의 x제곱이 8이다 하면 x 몇 제곱해야 8돼? 세제곱. 그래서 우리가 x는 3이 이 지수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x는 3을 유일한 해로 갖는다. 유일한 해로 갖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수 또는 밑에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은 지수 또는 밑의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랑 똑같은 표현이다. 뭐가? x1과 x2가 같다. x1과 x2가 같다. 그래서 밑이 같으면은요. 둘이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 지수가 같아야 된다. 지수가 같아야 된다. 근데 어떤 범위에서 a가 양수하고 a가 1이 아닐 때 이때 이 범위에서 우리가 지수 방정식을 풀려면은 밑을 통일시켜줘야 된다. 얘도 우리가 암산으로 2의 세제곱이 8이라는 건 알았지만 사실 방정식을 풀 때는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2의 x제곱하고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밑이 같으니까 x가 몇이다? 3이다. 이런 형태로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방정식 풀이 한번 볼게요. 자, 방정식 풀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1번이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2번이 a의 x제곱꼴이 반복될 때, 3번이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해서 지수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당연히 1번 한번 먼저 보면은 얘는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거든요. 같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되겠어요? fx는 gx가 되겠죠. 방정식의 해는 fx는 gx. 그래서 거기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fx는 gx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a의 x제곱꼴이 반복될 때라고 나와 있는데 반복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런 얘기예요. 4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지금 밑을 통일시킬 수가 있어? 밑을 통일시키기가 힘들어. 왜냐면 항이 몇 개야? 세 개야.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항이 두 개야, 얘는. 항이 두 개인 거는 밑을 통일시킬 수 있으면 통일시켜서 지수가 같다고 해서 풀어낸다. 얘는 지금 항이 두 개보다 많죠? 세 개 이상이죠?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치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의 x제곱을 a로 치환하면은 이거 제곱하면은 뭐야? 4의 x제곱 되죠? 4의 x제곱이 a제곱이다 해서 얘네를 치환해서 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거 2차 방정식이잖아. 얘는 풀 수 있죠.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4 곱하기 a 플러스 2거든. 그럼 얘는 이제 해가 뭐가 되냐면 a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와. 4 또는 마이너스 2.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자, 그래서 이제 2의 x제곱이 4다.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놓고 끝내시면 안 돼요. 안 되고 당연히 다시 여기를 2의 제곱으로 바꿔서 x는 2다. 자, 근데 여기 한번 생각해보자.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니? 이거 없어요. 얘는 만족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치환해 놓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치환해 놓고 범위를 정해 놓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거기는 지금 2번은 a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죠? 그럼 빈칸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거기 빈칸에다가 t가 0보다 크다. 이 범위를 만족해야 된다. 주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에도 지수가 있을 때, 밑에도 지수가 있을 때,
자, 이번에는 지수가 같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똑같으려면 누구랑 누가 같아야 될까? A랑 B가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A는 B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경우 하나가 더 돼요. 다른 경우 또는 해서 어떤 경우가 하나 더 되냐면은 밑이 달라도 둘이 같을 수 있는 지수가 딱 하나 있어. 네, 맞아요. 모든 수의 몇 제곱이? 0제곱이 1이잖아. 그래서 이게 뭐 만약에 2의 0제곱이다. 3의 0제곱이다 하면 둘 다 같은 거 맞잖아. 1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뭘 추가해 주자? fx가 0일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개의 등식을 만족하려면 A랑 B랑 같거나 지수가 같을 때야. A랑 B랑 같거나 아니면 fx가 몇이다? 0이다 해주시면 돼요. fx가 0이다. 근데 이제 요것만 하고 요거 빼먹으면 또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해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x, fx. 자, x의 fx제곱이랑 x의 gx제곱이야. 지수방정식의 가장 기본은 뭘 통일해야 되는 거야? 밑을 통일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이미 밑이 통일되어 있죠. 그럼 우리 뭐만 비교하면 돼요? 지수만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fx랑 gx가 뭐하다? 근데 여기도 하나 예외 상황이 있어요. 왜냐면 밑도 바뀌기 때문에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어요. 자, 어떤 예외 상황이 있냐면은 지수가 달라도 같을 수 있는 밑이 하나 있어. 0은 안 되고. 1. 1의 제곱이든 1의 세제곱이든 똑같잖아.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 어떤 상황? x가 1인 경우도 둘이 똑같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잘 찾는단 말이야. 이건 잘 찾는데 이런 예외 상황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빼먹어서 틀리는 거야. 우리 해를 구해라라고 하면 다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좀 빼먹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기 단 x는 다 0보다 크다. 이 밑에 x는 0보다 크다 나와 있죠. 0보다 크다. 이것도 조심해 줘야 돼요. 그냥 식으로 풀다 보면은 둘이 같다 하고 fx랑 gx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x는 2랑 마이너스 3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얘를 지워줘야 된다. 왜? 밑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도 조심해 줘야 돼요. 알겠죠? 해를 다 구한 다음에 조건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까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지수방정식은. 자, 그래서 지수방정식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밑을 통일하는 게 가장 기본.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네, 두 가지 형태 더 했죠. ax 제곱꼴이 반복되는 형태. 그 다음에 네, 어디에도 밑에도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는 형태들, 네, 예외 상황들 잘 체크해 주자. 자, 그 다음에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 부등식 한번 볼게요. 지수의 미지수. 자, 부등식 한번 볼게요. 부등식.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뭘 통일하는 게 가장 기본일까요? 밑 통일하는 게 가장 기본이야. 밑을 통일해 주는 게 가장 기본이다. 자, 그런데 우리 지수함수는 A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 모양으로 그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수함수 일단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갈게. 자,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일 때 모양이 달라. A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었죠?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그러면 이 증가함수라는 거는 x가 커질수록 y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 밑이 0과 1 사이인 애들은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감소라고 해요. 그래서 x가 커질수록 y가 작아진다 해서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 부등식은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를 고려를 해줘야 돼. 자, 왜 고려를 해줘야 되냐면은 2의 x제곱이 2의 제곱보다 크다. 자, 그럼 얘는 밑이 1보다 크죠? 밑이 1보다 커. 그러면은 이 지수가 클수록 큰 거야. 지수가 클수록 커지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x가 2보다 크다 하면 돼요. 근데 얘는 3분의 1의 x제곱이 9분의
3분의 1의 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한번 볼게. 자, 얘는 밑이 몇과 몇 사이야? 0과 1 사이죠? 자, 밑이 0과 1 사이인 애는 지수가 클수록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지죠. 자, 그러면은 3분의 1의 x제곱이 3분의 1의 제곱보다 작으려면은 x랑 2의 대소 관계는 누가 더 커야 돼? x가 더 커야 돼. 클수록 작아지니까. 그래서 얘는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지수 부동식은 일단 밑을 통일시켰을 때 밑이 1보다 크면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거기 빈칸에 밑이 1보다 크면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동호 방향 그대로 일단 밑이 통일이 기본이고 밑이 통일된 다음에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확인해야 돼. 밑이 1보다 크면은 부동호 방향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 자, 이번에 A가 0과 1 사이죠? 0과 1 사이면 어떻게 돼요?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돼야 돼. 밑을 통일시킨 다음에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돼야 된다. 왜? 지수함수가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고 밑이 0과 1 사이면은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지수 방정식이든 부동식이든 네, 둘의 제일 공통점은 밑을 통일시킨다. 밑을 통일시킨다. 근데 부동식은 뭘 따져야 된다?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까지 체크를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도 똑같아요. AX제곱 꼴이 반복될 때, 그 다음에 미체도 미지수가 있을 때. 자, 일단 AX제곱 꼴이 반복되면은 똑같이 뭐 해주면 되냐면은 치환해서 진행해 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마찬가지로 우리 AX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거 제일 많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거기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 적어주세요.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 t가 0보다 크다 치환했을 때는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써놓고 많이 빼먹어요. 많이 빼먹고 서술형에서도 네 감점 많이 당하니까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체도 미지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미체도 미지수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x를 0과 1 사이의 범위 x가 1일 때 x가 1보다 클 때 나눠서 생각한다. 이거는 문제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넘겨서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 20번.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수방정식, 지수분응식 가장 기본 모통일, 미통일. 그래서 100x 플러스 1제곱은 밑을 10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꿀게. 밑을 통일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루트 10분의 1. 자, 루트 10분의 1은 우리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루트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역수니까. 루트 10분의 1은 지수로 바꾸면 10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한 번에 바꿀 수 있으면 한 번에 바꾸셔도 되고. 네. 처음 하니까 한번 순서대로 바꿔봤어요. 그럼 우리 얘네들이 예주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되겠죠. 10의 2x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이 통일이 됐죠? 그럼 뭐끼리 비교하면 된다? 지수끼리 비교하면 된다. 2x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가 2분의 1이 같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분의 5다 해주시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4분의 5다. 자, 얘도 한번 통일을 한번 시켜볼게. 자, 81도 3의 제곱수죠? 81도 3의 제곱수, 3의 4제곱. 그래서 3으로 맞춰도 되고 3분의 1로 맞춰도 돼요. 자, 3으로 한번 맞춰볼게, 먼저.
3으로 맞추면 3의 마이너스 1제곱 2x 빼기 1. 3의 4제곱.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얘네들이 이제 곱하니까 지수끼리 같다 하면 되겠죠. 밑이 통일되면은 지수끼리 비교. 그래서 이거 민만 통일시키면은 여기는 기본 문제에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2x가 몇이야? 마이너스 3.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밑을 꼭 3으로 통일 안 시켜도 돼요. 얘가 지금 81이니 3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꿔도 돼. 3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3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 그럼 3분의 1 4제곱하면 81분의 1 마이너스 하면 역수니까 81 되죠. 3분의 1로 통일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둘이 같다 해도 되고 3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한번 같이 볼게요. 21번. 자, 21번은 지금 보니까 3의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의 3 마이너스 x제곱이 10이다 라고 했어. 그쵸? 지금 항이 두 개보다 많죠? 치환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산해서 풀 수 있는 것도 있고 치환해야 되는 것도 있어. 자, 그럼 일단 먼저 바꿔볼게. 3의 x제곱 플러스 3의 x제곱 분의 9. 27이네. 이렇게 식을 살짝 바꿀 수 있니? 3의 세제곱이 27이고 네,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3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바꾸는 거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들이 더할 수 있어? 더할 수 없어. 그쵸? 더할 수 없어. 더할 수 없으면 뭐 해야 될까? 곱해요? 예. 곱해볼게. 윤진이 졸려? 좀 시작해. 자, 3의 x제곱 곱해볼게. 자, 3의 x제곱을 곱하면 3의 2x제곱 플러스 27은 12 곱하기 3의 x제곱. 졸려 죽겠어. 여기까지 괜찮니? 예. 곱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하면 될까, 이제? 치환. 3의 x제곱은 a. t로 할게요, t. t. 자, 근데 t는 몇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써놓고 시작해야 돼. 써놓고 시작하세요. 자, 얘 치환할게. 그럼 순서대로. 그러면 3의 2x제곱이니까 이게 2t예요? t의 제곱이에요? 응, t제곱. 그 다음 이거 마이너스 12t. 27. 은 0. 자, 인수분해 예쁘게 되죠? t-3, t-9. 그럼 t가 3 또는 9니까 3의 x제곱이 3, 5r 9다. 3의 x제곱이 3 또는 9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원래 t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나온 숫자가 0보다 작으면 지워야 돼. 근데 지금 0보다 작은 거 하나도 없죠? 둘 다 이제 구해야 됩니다. 자, 3의 x제곱이랑 9 같다고 한번 해볼게. 뭐 해야 된다고, 민서가? 뭐 해야 돼? 3의 제곱으로 바꾼다. 자, 가장 기본은 미통일이야. 그냥 미통일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얘네들 갖다 한 다음에 미통일한다. 얘는 이미 통일이 되어 있죠. 그래서 x는 1이다 하시면 되고요. 9는 3의 제곱이죠. 통일한 거야. x는 몇이다? 2다. 그래서 1 또는 몇이다? 2이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군의 차는 2 빼기 1이어서 1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딱 예쁘게 되는 형태야. 알파, 베타가 나오고요. 그 다음 필수 예제 22번 한번 볼게요. 자, 22번은 마찬가지로 4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플러스 10. 자,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겠죠? t 하고 t는 0보다 크다.
그럼 이거 바꿔볼게. 어떻게 바꾸자? 4의 x제곱은 2t예요? t의 제곱이에요? t제곱. 자, x 플러스 3은 3t예요? 아니죠. 어떻게 바꿔야 돼?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바꿔야 되죠? 2의 세제곱 몇이야? 8. 그럼 t제곱 마이너스 8t. 자,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안 되네. 인수분해 안 되면은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안 되면 뭐 생각할 수 있을까? 근각외수 관계 또는 근의 공식. 근각외수 관계 또는 근의 공식.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지금 근각외수의 관계를 해야 돼요. 4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 4의 베타 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근각외수의 관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치환한 다음에 알파랑 베타가 이거의 근이 아니야. 알파랑 베타가 이거의 근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거의 두 근은 이렇게 써야 돼. 2의 알파 또는 2의 베타가 두 근이다.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 조심해 줘야 돼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한 근은 여기다 알파를 넣으면 2의 알파 제곱이 한 근이고 한 근은 2의 베타 제곱이니까 이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봤을 때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이 두 근이다. 자, 그럼 근각외수의 관계 할게. 자,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이 두 근의 합이죠. 이게 두 근이에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그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몇이야? 8.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얘네들이 두 근이라고 했어.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 얘가 몇이야? 10. 그 다음에 4의 알파 제곱 더하기 4의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자, 얘가 뭐야? 2의 알파의 제곱 2의 베타의 제곱이죠. 자, 우리 지금 어떤 두 수의 합을 알고 곱을 알죠? 근데 그 두 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합의 제곱에서 못 빼시면 돼? 네. 2 곱하기 두 분의 곱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제곱은 8이라고 했으니까 64. 얘는 10이라고 했으니까 20 해서 몇이다? 44다. 44.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 했어요. 밑을 통일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3번 한번 볼게요. 23번. 자, 필수 예제 23번 보시면은요. 일단 첫 번째 조건 나와 있어. x가 몇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왜 줬을까? x가 1보다 클 때 왜 줬을까요? 지수방정식에서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에서 밑은 다 0보다 큰 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가 밑이 x-1이니까 밑이 0보다 크려면 x가 1보다 크다 나온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우리 지수방정식의 가장 기본 뭐라고? 뭘 통일한다? 밑을 통일한다. 근데 문제 보니까 밑 통일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럼 우리 밑 통일되어 있으니까 뭐만 비교하면 된다? 지수만 비교해주면 된다. 아, 밑이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같겠다. 넘겨서 풀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이죠. x는 5 또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 뭐 하라고요? 범위에 맞춰서 걸러줘야 된다고 했어. 걸러주는 게 처음으로 나왔어. 얘가 안 돼. 왜? x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돼. 이렇게 이제 걸러지는 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5 하나 나왔어. 자, 그럼
그래서 이제 문제를 끝내려고 갔더니 갑자기 모든 근의 합이래. 뭐지? 다 했는데 왜 모든 근의 합을 하라고 하지? 뭐가 빠졌을까? 그쵸. 네, 잘했어요. 이거 많이 빼먹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모든 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5가 나와서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밑이 다른 조건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긴 하는데 문제 그냥 뭐 구해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이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밑이 몇이어도 밑이 몇이면은 1이면은 네, 밑이 1이면 지수가 달라도 같을 수 있죠? 밑이 1이 되는 x가 몇이에요? 네, 2다. 그래서 두 분의 합이 7이다. 자, 모든 근의 합을 구하여라라고 했어. 자, 지수방정식인데 미체도, 지수에도, 미체도,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래서 일단 우리 가장 기본, 밑을 통일, 지수가 같으니까 당연히 밑이 같으면 같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처음에 x 플러스 1이랑 누구랑 같다? 3x 마이너스 1이랑 같다. 그래서 2x가 2니까 x가 1이다. x가 1. 자, 구한 다음에 확인해 봐야 돼. 뭘? 밑에 조건에 맞는지 넣어봐야 돼. 1 넣으면 2. 1 넣으면 2. 문제 없죠? 네, 그럼 써도 됩니다. 근데 뒤에 뭐 범위가 나와 있긴 해요. 3분의 1보다 크다. 근데 왜 3분의 1보다 크다라고 했냐면은 여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여긴 3분의 1보다 커야 되는데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얘니까 3분의 1보다 크다만 나온 거야. 알겠죠? 자, x는 1 하고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되고요. 우리 밑이 달라도 지수가 몇이면 같을 수 있다고 했죠? 0. 모든 수의 0은 몇이니까? 1이니까 해서 1과 2. 이렇게 둘 다 체크를 해줘야 돼. 지금은 같이 하니까 안 빼먹고 하는데 나중에 혼자 연습해보면 분명히 빼먹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계속 이 유형만 연습하니까 지금은 안 빼먹는데 시험 볼 때 꼭 빼먹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나와.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4번. 자, 필수예제 24번은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 자, 우리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은 네, 뭐 하는 거죠?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 가감법을 통해서 뭘 한다? 더 소거한다, 소거. 그러면 왜 소거를 해? 문자가 두 개 이상이니까 문자를 하나만 남기게 소거해야 돼. 지수방정식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본인 거를 소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3의 x제곱. 그래서 얘네 그냥 어차피 문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문제 있는 거 그대로 쓸 거예요. 2의 y제곱은 6. 3의 x-1제곱은 이렇게 바꿀게. 3분의 1 곱하기 3의 x제곱으로 바꿀게요. 이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래서 바꿔놓고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y제곱은 마이너스 14입니다. 자, 이게 숫자랑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얘를 뭐 A, B 치환해서 해도 되는데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예,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뭐 해설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문자를 소거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네,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소거하시면 되겠죠. 먼저 얘를 2로 맞춰줄게. 그럼 몇 곱하면 돼? 6 곱하면 되죠. 6 곱해서 쓸게요. 2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2의 y제곱 마이너스 78. 자, 그래서 우리 네, 기억이랑 미행식을 빼서 쓸게.
기억과 니은식을 빼서 쓸게요. 자, 빼면 얘네들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2 빼면 9 되죠, 9. 그래서 9 곱하기 2y. 마이너스 78에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8 빼면 72 됩니다. 72. 그럼 2의 y제곱이 8, 9, 72니까 8이면 되죠, 8. 8. 네. 그럼 이 정도는 밑통일 안에서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몇 제곱이? 8이요? 3제곱. y가 몇이에요? 3이다. 하나 나왔죠. y가 3이다. 그 다음에 y가 3이니까 여기 뭐 둘 중에 하나 편한 데다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에다가 y는 3 대입해서 풀게. 그럼 뭐야? 2 곱하기 3의 x제곱. 그 다음에 얘가 8이었으니까 8 넣으면은 마이너스 24. 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얘가 몇이에요? 18, 18. 그럼 3의 x제곱이 9면 되죠. 그럼 x가 몇이야? 2. 그래서 x는 2다. 그래서 y는 3, x는 2. 안 보이면 잘 눈에 안 보이면은 뭐 치환해도 되는데 별로 추천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리하셨으면은 25번으로 넘어갈게요. 지수 방정식이고 지수 부등식 좀 볼게요. 지수 부등식. 자, 지수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 뭘 통일한다? 밑 통일한다. 밑 통일하는데 우리 아까 지수 부등식은 밑의 조건을 봤었죠?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밑이 0과 1 사이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됩니다. 자, 8의 x-1제곱 밑을 먼저 통일시킬게요. 바로 되면 바로 해도 돼.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은 네,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바로 할 수 있으면 바로 하셔도 되고. 헷갈리면은 처음에 헷갈리면 루트 2분의 1은 헷갈리면 하나씩 바꿔도 돼요. 마이너스 1이고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다. 하나씩 바뀌어도 되고 바로 할 수 있으면 바로 하셔도 되고요. 막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웬만하면 바로 하도록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다음 얘네들이 곱해야 되죠? 그럼 3x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밑 통일됐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확인해야 된다고?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넘겨주시면 2분의 5여서 x가 6분의 5보다 작다. 지금 이 지수방부등식은 어렵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지수함수, 네, 얘는 어렵게 나오기가 힘들고 실수를 안 해야 돼. 여긴 근데 실수가 많아. 어렵게 나오지 않는 대신. 네, 그래서 실수 안 하게 조심해 주세요. 자, 2번 한번 보자, 2번. 자, 2번은 밑이 통일이 예쁘게 되어 있죠, 그쵸? 그럼 밑 뭐 바꿀 필요 없잖아, 그치? 그 다음 뭐 확인하자고 했어?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0과 1 사이죠?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 반대로 된다고 했어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네, 그래서 x 반대로 해서 넘겨서 풀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반대로.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3번에 두 개의 밑은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죠. 그럼 우리 역수로 바꾸려면 마이너스 1제곱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3분의 2의 x제곱 통일시켜 볼게. 3분의 2에 그러면은 부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역수 관계니까. 자, 이제 밑 통일했으니까 이제 지수끼리 비교하는데 밑이 0과 1 사이니까 부등호 방향 어떻게? 반대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완전 단순 계산이에요. 네. 계산인데 조심하자. x 플러스 3. 그래서 x가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4번도 셋 다 3으로 통일시킬게요. 3으로. 그럼 3분의 1의 x제곱은 3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 3이에요. 세제곱근 3. 우리 지수를 어떻게 바꿨어? 3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꿨었죠. 3분의 1제곱. 3의 3분의 1제곱. 왜 이렇게 바꿨는지 기억나죠? 이게 뭐 해서? 세제곱해서 3이 되는 수니까 얘를 세제곱하면 몇이 돼요? 3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제곱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9분의 1이. 그래서 네,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자, 밑이 통일되어 있네.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체크하고 1보다 크니까 방향 그대로인데 얘를 이렇게만 쓰시면은 이렇게 답 끝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고1 때 했어요. 3개짜리 연립부등식 있죠. A, B, C.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A, B랑 B, C로 나눠서. 근데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A, B, B, C 이렇게 나눠야 된다. 문제는 없잖아. A가 C보다 작으니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으니까 A가 C보다 작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안 되지만 해를 푸는 데 있어서는 답이 오류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 풀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 풀면 네, x가 2x 3분의 5 6분의 5보다 작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여기서 또 또는 이렇게 써버리면 틀려요. 얘는 연립 부등식이어서 그리고로 해줘야 돼. 공통 범위로. 알겠죠? 그래서 얘도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6분의 5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알겠죠? 이렇게 얘 구하고 얘 구해서 공통 범위로 해줘야 돼. 공통 범위. 이게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연립 부등식이다. 왜 공통 범위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또는이면 우리 집합에서 무슨 집합? 무슨 집합? 또는이? 안 배웠어? 그리고는 교집합이잖아. 교집합. 자, 그럼 이거의 문장의 구조를 봐봐. 자, 3의 3분의 1 제곱이 3의 마이너스 x제곱보다 크다. 그 다음에 3의 3분의 1 제곱이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보다 작다죠. 그럼 그 문장 사이에 들어가야 될 게 또는이야, 그리고야? 그리고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고여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범위 교집합으로 한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26번 한번 봅시다. 자, 26번은 뭐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반복되니까 일단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기. t로 치환할 때 우리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민서가. 집중하시고. 뭘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 t가 0보다 크다 써놓고 시작하세요. 안 쓰더라도. 문제 풀 때 자주 안 쓰더라도 써놓고 시작해야 돼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2의 2x제곱 빼기 1 바로 바꿀 수 있으면 바로 바꾸셔도 돼요. 자, 2의 2x제곱 빼기 1은 이런 구조인데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t제곱이다. 그럼 전 바로 바꿀 수 있는데요 하면 바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는 시훈아 몇 t? 4t 4t. 바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돼. 자, 마이너스 2의 x 빼기 2는 민서가 몇 t?
마이너스 4분의 1t. 이 정도는 바로 바꿀 수 있으면 바로 바꿔도 되고 처음에 익숙하지 않다 하면 뭐 천천히 해도 상관없어요. 실수만 안 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 4를 곱할게. 4를. 마이너스 16t,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17t 되죠. 마이너스 16t,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17t 되죠. 자, 인수분해 예쁘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2t, t, 8, 예쁘게 되죠. 그래서 우리 t가 2분의 1과 8 사이다. 이렇게 되겠죠. t가 2분의 1과 8 사이다. 그 다음 다시 바꿔. 다 0보다 크죠? 0보다 크니까 이걸로 걸을 게 없습니다. 걸을 게 없어도 써놓고 시작하세요. 안 나온다고 안 쓰고 확인 안 하고 그런 버릇 들이면은 그냥 계속 실수할 거야. 여기에선 실수를 안 해야 돼요. 이 단원에선. 자, 이거는 이 가운데가 미지수니까 그냥 바로 하시면 되죠.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3제곱. x 몇과 몇 사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 부동호 방향 그대로. 그 다음에 27번 한번 볼게요. 27번. 자, 27번 되게 복잡해 보여요. 뭐가? 미체도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어서 뭔가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자, 일단 x제곱 빼기 6, x제곱이 더 작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돼요. 경우를 나눠줘야 돼. 자, 경우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0과 1 사이일 때 x가 0과 1 사이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x가 1보다 큰 경우.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랑 밑이 1보다 큰 경우로 나눈 거야. 자, 밑이 0과 1 사이면은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반대로 밑 통일되어 있죠, 지금? 그럼 뭐라고 쓰면 돼? x제곱 빼기 6이 x보다 작다. x는 1일 때 된다. x는 1일. 아, 지금 원래 x는 1일 때 지금 뭐 잘 얘기해 줬는데 x에다가 1 넣으면은 둘이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빼고 한 거예요. 잘 안 나와요, 얘는. 근데 뭐 네,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이렇게 가운데 부등호가 1이었으면 1도 되는 거야. 알겠죠? 1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가운데 부호가. 근데 여기는 지금 1 넣었을 때 바로 1은 1이다 나와가지고 만족을 안 하죠. 그래서 바로 빼놓고 시작해도 되고요. 좋아. x는 1이면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면 1은 1이니까. 네, 성립하지 않는다. 뭐, 네, 해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해서 얘 풀면은 x-3 x 플러스 2여서 네, 마이너스 2와 3 사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는 부동호 방향 그대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래서 얘가 답이다 라고 하면은 맞을까? 일부러 선생님 틀리게 썼어. 얘가 답이다. 뭐 식이나 계산 과정이 틀린 게 아니고 얘가 답이다 했어 나왔어. 네? 얘 그럼 틀렸어. 지금 왜 틀렸을까? 범위, 전제 범위. 얘와 얘의 교집합을 찾아야 돼. 공통 범위. 둘 다 만족하는. 네, 이렇게 하면 그냥 여기까지 해놓고 네, 답만 내시면 틀리고요. 그래서 우리 공통 범위를 구해주셔야 돼. 헷갈리면은 뭐 말로 해서 할 수 있으면 해도 돼. 0과 1 사이고 마이너스 2와 3 사이야. 공통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공통 범위야? 0과 1 사이가 공통 범위. 헷갈리면 수직선 위에다가 그려보셔도 돼요. 이렇게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2와 3 사이, 0과 1 사이. 네, 공통범위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해가 0과 1 사이다. 여기서 나온 게. 자, 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 해는 뭘까? 3보다 크다. 헷갈리면 그려봐도 되고 말로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야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랑 3은 하나의 해에서 나온 거니까 어떻게? 높이를 똑같이. 높이 똑같이.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하나. 높이 다르게. 해서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여기죠. 그래서 x가 3보다 크다. 자, 그래서 0과 1 사이와 3보다 크다. 자, 우리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 누구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2로 해주시면 됩니다. 2. 자, 28번 볼게요. 28번. 자, 28번 보니까 x에 대한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2의 x제곱꼴이 반복되니까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게요. t로. 우리 식이 t제곱 빼기 몇 t? 플러스 몇 t? 2t죠, 2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차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우리 이거 언제 했어? 1학년 때 했죠? 아직 종업식 1학년인가요? 아직? 자, 그럼 우리 2차식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2차식은 모양이 세 가지밖에 없어. 어떻게? x축보다 위에 있거나 x축과 접하거나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근데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경우만 가능해요? 지금 보니까 1번인 경우, 요 경우만 가능하죠. 그쵸? 이 경우는 우리 판별식 0보다 크다, 작다? 작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다 해서 네, 4분의 D로 쓸게요. 그럼 1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 썼어요? 근데 이거 틀렸어. 일부러 틀리게 쓴 거야, 쌤이. 왜냐면 이렇게 제일 많이 실수해서 지금 여기에서 뭔가 틀렸어. 뭐가 틀렸을까? 써보세요. 이거 틀린 거라고. 써보고 틀렸어. 이거 지금 틀렸어. 뭔가 틀렸어. 이렇게 제일 많이 틀려서 지금 일부러 틀리게 쓴 거예요. 뭐가 틀렸을까요? T의 범위가 없어요. T의 범위가. 그래서 아까 실수 많이 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이제 2차 부등식, 절대 부등식에서 했었죠. 그래서 치환해놓고 판별식 0보다 그냥 작다 이렇게 하면 지금 틀려버려. 자, 얘는 지금 틀린 풀이야. 잘못된 풀이. 자, 그러면 네, 잘못된 풀이. 그래서 2의 x제곱은 t. t가 0보다 크다. t가 0보다 크다. 그럼 우리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지만 t로 보면은 뭐가 된다? 0보다 큰 범위, 제한된 범위가 돼요. 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제한된 범위에서는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제한된 범위에서는. 오케이? 이렇게 제일 많이 틀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볼까? 자, 얘가 일단 그려보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근데 지금 우리 어떤 범위만 보는 거야? 이 범위만 보는 거야. 이 범위만. 0이 그럼 어디쯤 있죠? 이쯤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0, 마이너스 k야. 그래프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가 0보다 크려면 얘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경우 가능하니? 이 경우 가능해. 맞아? 이거 x축이야. x축에 있으면 이거 뭘로도 다 0보다 크잖아. 그치? 자, 이때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마이너스 k가 몇일 때야? 0보다 클 때야.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도 x축이어도 가능하죠? 얘는 포함이 안 되니까 이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뭐야? 마이너스 k가 0인 경우야. 얘 또는 얘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k가 0 이상이다. 그래서 k가 0 이하다. 이렇게 돼요. k가 0 이하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식 자체가 이 범위에서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범위에서 그래프 모양이 여기 뚫려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x축이 여기 있으면은 네, 얘는 다 0보다 크고요. x축이 여기 있어도 이 식 자체가 다 0보다 크다. 근데 이거 나중에 막 필기해놓고 이게 뭐였지?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잘 체크해 놓으세요. 마이너스 k가 0인 상황. 그래서 마이너스 k가 0보다 큰 상황. 마이너스 k가 0보다 큰 상황이야. x축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k가 마이너스 0 이하다. 0 이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진짜 많이 틀려서 완전 잘하는 애들은 너무 기계적으로 풀다가 그냥 빼먹어서 틀려버리고 못하는 애들은 그냥 잘 못해서 틀리고 그래서 많이 틀려요. 예, 많이 틀려서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빨리 풀려고 막 호다다닥 풀려고 하다가 이걸 까먹은 거야. 많이 연습하진 않거든 이 문제를. 근데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나오면 이제 틀려버리는 거예요. 조심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29번. 29번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29번. 자, 29번 보니까 어느 금융상품에 초기 자산 W0를 투자하고 T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대자산 W는 2분의 W0 곱하기 10의 AT제곱 곱하기 1 플러스 10의 AT제곱이다. 자, 우리 금융상품이라는 건 알죠?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펀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 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금융자산, 펀드나 주식에 처음으로 투자한 돈이에요. 이 투자한 돈이 T년, 몇 년이 지난 후에 얼마가 될 거다. 이런 거지, 그치? 이런 걸 계산을 잘 해야 돼. 알겠죠? 그래야 나중에 거지 안 되고 잘 살 수 있죠, 그쵸? 쌤이 20대에 처음으로 투자를 했거든. 그래서 자,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 은행 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은행원이 그 일본 펀드를 사라는 거야. 일본 펀드. 일본이란 나라에 투자하는 펀드. 그래서 왜 이걸 사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020년에 도쿄 올림픽이 있을 거예요. 도쿄 올림픽? 20년에 있었잖아. 그래서 한 18년, 19년에 이거 이제 올림픽 하면은 이제 뭐 내수도 뭐 이렇게 다 증진될 거다 해가지고 아 그래요? 하고 자기도 샀으니까 믿고 사래 은행원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올림픽이 최초로 뭐가 됐어? 연기됐잖아. 1년 뒤에. 그러니까 돈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있었으면은 30만 원이 됐어.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투자를 잘못하면. 예. 잘 하라고. 선생님은 이제 너희들이 많이 틀리고 실패하는 거 인생도 이렇게 실패할 수 있으니까 안 틀리게 조심하세요. 자, 아무튼 뭐 헛소리가. 자, W0를 투자하고 T년 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가 말이 많으면은 좀 헷갈려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막 네, 다 안 읽고 식만 봐도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W가 뭐고 W0가 뭔지 뭐 이렇게 대응하면서 체크를 하셔도 돼요.
뭐 이러한 관계식이 있대요, 지금. 자, 그래서 W0를 투자했는데 15년이 지났더니 초기 자산의 몇 배가 됐대? 3배가 됐대. 그걸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 초기 자산이 W0인데 이게 지금 T년 후의 자산이야. 3배가 됐대. 그럼 3W0 2분의 W0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몇 년 후에? 15년 후에. 그래서 T에다가 15를 넣으시면 되죠. 15A 1 플러스 10 15A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났을 때는 몇 배인지 찾아라 라는 거야. 30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을 세웠고요. 자, 지금 내가 뭘 구해야 되냐면은 얘를 구해야 돼요. 초기 자산은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30년 후에 초기 자산의 몇 배가 되는지 구하니까 이 W0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네, W0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W0로 양변의 약분을 하시고요. 그다음 얘를 계산할 건데 반복되니까 이거를 T로 치환할게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막 0보다 크다 이걸로 이제 막 내진 않아요. 네. 근데 일단 써놓고 시작할게.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은 6이 되고요. 6은 T 곱하기 1 플러스 T. 그럼 요거 인수분, 아니, 근해곱, 뭐야. 예, 방정식 풀면은 T가 마이너스 3이랑 2 나와. 마이너스 3이랑 2. 해보시면. 마이너스 3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0보다 크니까. T가 3이다, 2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뭘 알아냈냐면은, 뭘 알아냈죠? 10에 15A 제곱이 2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뭘 구하래? 30년이 지났을 때는 T년 후에 얼마인지 찾으래. 30년이 지났을 때. 몇 배인지. 그럼 이거 맞죠? 자산이, T년 후의 자산이 초기 자산의 K배. K배.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2분의 W0. 자, 이제 뭘 할 거야? 30을 넣을 거야. 30A. 1 플러스 10에 30A 제곱.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자, 10에 15A 제곱이 2니까 10에 30A 제곱은 4죠. 왜 4가 되는 거야? 양변 제곱해서 4가 되는 거야. 양변을 제곱해서 2배에서 4가 되는 게 아니고 제곱해서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 대신에 그냥 4를 넣으시면 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2분의 W0 4 곱하기 5 5죠 5. 그럼 요거 약분하시면 W0 곱하기 10이 KW0래. W0 몇이에요? 10이다 10.